네, 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장이고요. 이제 오늘이 끝나면 단 한 거래일만을 2024년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의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바로 환율의 요동치는 급등락이고요. 오늘 장중 달러당 원화 가격이 1,487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산이 국내 시장에서 전부 다 나가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갔다라는 기사도 있었고, 사실 지금은 달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 투자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강세 테마가 요즘에 국내에서 커플링되는 현상 나오고 있고요. 주도 섹터인 반도체와 바이오 쪽 2025년의 중요 키워드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흐름부터 지금 보면요. 장중에 좀 정치적인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이탈했습니다. 2,388선 디딘 후에 지금은 다시 2,400선을 회복해 주었죠. 외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선물에서는 외인 기관 순매수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볼게요. 장중에 잠깐 빨간불을 켰는데 역시나 정치적 불확실성 리스크로 코스피와 같이 밀렸습니다. 661선 터치하고 현재는 4포인트 정도 저점으로부터 만회를 해낸 상황. 하지만 여전히 1.5%의 약세 흐름이죠.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 니케이는 2%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만 가권이나 홍콩 H지수도 전부 다 빨간불인데 정말 국내 증시만 이토록 외롭게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리스크가 조금 더 시장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좀 지수로서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자, 테마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테마 보기 전에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이 오늘 1,487원까지 올라섰고요. 현재는 다행히 고점보다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는 1,460원대까지 내려왔고, 이러한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를 두고 좀 분석표를 짜봤는데요. 바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달러당 원화 가격 87원 가까이 상승했고, 일단 상승한 이유는 우리 문제가 가장 크다. 국내의 정치 이슈가 크다. 지금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지금 10분 뒤에 오후 3시부터 본회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또 종가에 어떤 영향을 형성하는지도 보셔야겠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관세 리스크, 거기다가 내년 한국 경기 올해보다 더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상반기에 1,400원 위에서 환율이 계속 플레이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오늘 금투협에서 채권시장 지표 발표했는데 많은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내년 1월 달에도 환율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이 아니라 현재 개발도상국까지 눈높이를 많이 낮췄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는데, 컨트롤 타워 부재가 리스크 요인이다. 지금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만 수장만 만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자리가 부재한 것도 있고요. 지금 기업들 수장만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게 조금 큰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 같고,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금보다 더 장기화된다면 신용 등급을 하향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금감원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발표 있었고요. 환율이 안정화되려면 첫 번째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된다. 우리가 이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내년 상반기에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국내 경제 그리고 내수 경제 회복 중요하고요. 미국 경기와 연동된 달러 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달러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경제 지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환율의 흐름은 좀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볼게요. 자, 미국에서 뜨는 테마가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뜨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실적을 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수급이 몰리는 쪽에 국내에서도 같이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구글에서 12월 달에 양자컴 윌로우를 공개를 했죠. 연산의 오류를 대폭 줄여준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증시 관련주 중에서 리게트 컴퓨팅이 6개월 동안 7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거의 제2의 엔비디아급으로 상승률을 시현했고요. 어제도 30%대로 다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양자 암호,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일단은 테마 종목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KCS 상한가, 한국첨단소재 상한가 갔었고, 12월 19일에 애프터
섹터에서 한번 짚어드렸는데 그때 잘 갔던 종목들이 오늘 또 다시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거품론이 또 형성되고 있어요. 현재 양자 컴퓨팅 시장 투기 과열이다. 이 응용 분야와 증거가 먼 미래에 존재한다. 상용화 멀었다라는 거고 증권가에서 2030년으로 상용화 시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매수하고 싶으면 이러한 소형 종목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메가급 종목을 사라. 구글 매수를 차라리 권장을 하는 CNBC의 그 이야기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급격한 매물 출회 언제나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관련주 시세 한번 볼까요? 자, 양자컴 관련 시세는요. 일단 KCS 한국첨단소재 상한가 간 이후에 여전히 시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위버, 우리넷, CQ생 같은 보안 관련 종목들도 함께 올라가는 흐름 나오고요. 드림시큐리티부터 ICTK 약간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변동성 있을 수 있다라는 구간도 체크해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올해의 주도 섹터였는데 내년에는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까? 새로운 패러다임 찾기에 조금 주력을 해봤습니다. 테슬라가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결국 자율주행으로 귀결되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뭐 AI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HBM4 칩 샘플을 요청한 것도 그렇고 도조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들이 전부 다 자율주행, 이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사업들이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엔비디아랑 AMD의 경쟁자로 부상했다. 이것은 HBM 칩을 계속 확보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HBM 칩 확보해서 어디다 쓰느냐? 결국 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에 쓰기 위해서 HBM 칩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샘플을 요청을 했습니다. HBM4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승기를 가릴 수 있는 승부처로 거론이 되는 만큼 이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로 지금 오후장에 자율주행 관련주,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SOS렉 같은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하기도 합니다. 이 도조 슈퍼컴퓨터 관련해서는 퓨런티어도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는데 앞으로 좀 시세가 더 나올지 분출이 나올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테슬라 하면 2차 전지가 아니라 테슬라 하면 자율주행으로 조금 더 그 시선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제약바이오 쪽도 이제 대규모 양도세 물량 출회 이후로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쪽에 규제 완화 수혜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다만 옥석 가리기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봤고 신약 사업 상업화의 성과가 있느냐.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미국 진출했는데 진펜트라 매출 잘 나오냐가 관건이고 유한양행, 녹십자도 그러합니다. 조그만 대형주 말고 소형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이슈가 있는지 임상 데이터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겠고 다만 CDMO 쪽의 호황은 계속될 거다라고 증권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비만 치료제나 항암제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신약 개발 테마까지 정리했으니까요. 2025년에 제약바이오 키워드는 어느 쪽이 가져갈지도 한번 힌트가 제공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 그래도 반도체 장비단의 흐름이 강한데요. ALT는 양자컴 관련주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DI가 13%대, 테크윙이 7%대, PSK홀딩스가 9%대,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6% 급등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계속 좀 움직임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그 테슬라가 HBM을 구하고 있다, 대거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소식 때문에 장비주들이 일단 먼저 움직이는 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오늘 바닥 지지를 잘 받는 것도 이러한 흐름 때문에 연출되는 것 같고요. 에이징랜드, 브로드컴 수혜줍니다. 맞춤형 반도체 관련 종목도 3% 시세 나오고요. 제약 바이오 쪽 테마도 보겠습니다. 자, 젠큐릭스 상한가 같고 오늘 HLB 그룹주가 잘 가는데 제약이 5% 안팎의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뭐 대형주 종목은 없는데요. 대형주의 흐름도 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30만 원 회복된 상태로 오늘 또 거래 진행되는데요. 앞으로의 지속적인 흐름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